자, 그러면 이제 그 술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극약 처방이긴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닌 것 그럼요.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대안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는지 네, 그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제갈 선생님 좀 있을까요? 저는 아까 코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딱 꽂힌 게 뭐냐면 소질. 아, 내가 소질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셨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특히 알코올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좀 허용적인 거야. 사람이 좀 술 먹고 실수 좀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게 있고 네. 또 옛날부터 우리 남성상이 약간 좀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서 마초 같은 뭐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이렇게 아주 남성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말술이고 뭐 술 먹어도 취하지도 않고 뭐 항상 옆에 항상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좀 이런 우리한테 박혀있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남자라면 무릇 이 사내 대장부라면 술을 좀 잘 마셔야 되고 술 마시고 취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나는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기까지 나는 술에 소질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디 가서 아니 뭐 한잔 해 그랬을 때 저 사실 술을 못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술을 못 마신다는 걸 인정하기가 내가 소질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박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도박 특히 내가 중독이 됐다. 중독이 될 정도로 돈을 못 따고 중독자만 됐다 하면은 이게 소질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기준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등산에 제가 소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막 힘을 내고 이런 건 잘 못하는데 꾸준하게 걷는 건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 좀 잘할 수 있는 거, 소질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컨대 도박 생각을 한번 멈춰보려고 내가 한번 여자를 만나봐야겠다, 이성을 만나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밤에 가가지고 이성들한테 이렇게 뭐 한 만나려고 말을 건다든지 뭐 시쳇말로 뭐 헌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 소질이 또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네. 그러면 에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무슨 여자야 뭐 이성이야 이러면 에이 다시 도박이나 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하고 뭔가 했을 때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고 뭔가 능률감이 생기고 그런 걸 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걸 찾는 거. 저는 그거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소질 있는 거 찾는 거. 네네네. 아무 소질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아직 그렇죠. 발견을 못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게 하나 기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갈거 선생님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다고도 하셨지만 승부욕이 많다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질을 얘기하셨는데 건강한 활동이지만 내가 승부욕을 좀 발휘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예. 빠진다면 그게 또 나름대로의 대체 활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정 욕구도 채워질 거 아니에요. 인정 네, 욕구. 네, 네. 그러니까 소질과 인정 욕구를 합치면은 대안 활동으로서 충분히 어떤 뭔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코르님. 네. 기준. 이거 이제 좋은 활동과 나쁜 활동의 기준 어떤 것으로 좀 잡으면 좋을까요?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도박이랑 반대되는 걸 하면 되는데 네. 그냥 그게 또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거를 누구랑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하는 취미 활동을 누구한테 나 이거 너무 하니까 너무 좋더라. 거기에 대해서 장점을 설명하고 또 내가 바뀐 거를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는 거. 네. 요즘 뭐 해? 운동해? 바뀌었네? 술 끊었어? 바뀌었네? 이런 거를 사실 도박은 다 모든 사람들이 숨기고 하기 때문에 해도 티가 안 나고 끊어도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요. 물론 이제 끊어서 딴 걸 해서 티 나는 거지 도박한 사람들은 보통 다 숨기고 이제 거짓말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뭔가 대안 활동을 하면서 혹은 뭔가 취미 활동을 가지면서 이거를 남들과 공유를 하고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거를 했을 때 나도 아까 말씀드린 인정을 받고 네.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계속 나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내가 성장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재미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공유를 할 만한 것들 중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 중에 여러분이 소질이 있을 만한 것들을 좀 판다. 이거면은 좀 건강한 대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요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 같은 얘기인데 누군가 공유한다는 건
그리고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네. 중독자들은 결국은 마지막 중독 해결할 때 혼자 고립되어 있습니다. 음. 모든 관계가 끊긴다는 얘기죠. 지난 철학편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중독은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어간다는 얘기. 전 제갈강 선생님 그 얘기 너무 좋았거든요. 네. 아, 맞다. 끊어진 관계를 이어야 되는구나. 네. 공유한다는 게 힘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아도 돼. 내가 한 걸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로써 내가 인정 욕구까지 채워져.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박으로 잃었던 걸 다시 찾을 수 있는 일을 대안활동으로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면 똑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이나 술이 잠깐의 도피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결국엔 지양해야 한다. 왜? 그것 또한 도박처럼 즉각적인 보상을 주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안활동도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게 아닌 아주 천천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일부러 찾아서 해야 된다. 혹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성장했다는 성장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정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을 만한 일들을 하는 거. 네네.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보상이다, 보상이 아니다. 마치 0과 1처럼 나눠진 것들은 좀 위험해 보이는 그렇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멈췄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보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성장으로서의 값어치가 매겨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활동을 찾으시면 네, 아까 음악이 됐든 촬영이 됐든 영어가 됐든 운동이 됐든 뭐든 한 1, 2년 하다가 멈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성장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럼요. 절대 네. 가지 않죠. 보상이고 보상이지 않는 0과 1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게임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돈을 따고 안 따고 게임에서 이기고 지고 뭐 이렇게 1과 0의 어떤 보상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즉각적인 보상 체계가 아닌 성장 과정으로서 남들에게 좀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찾으면 어떨까. 오늘 좀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면 대안활동 하세요. 도박 끊었으면 무언가 하셔야 돼요. 라고 하시면 대부분 뭘 하시냐면요.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 내가 예전에 즐겨 했던 취미, 즐겨 만났던 사람, 예전에 즐겨 했던 뭐 게임 아니면 뭐 그런 걸 다시 예전에 했던 걸 다시 답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독에 빠졌다는 건 내 일상이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내가 충족돼야 될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했던 걸 다시 한다? 예전에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활동에서 그 행동에서 그 취미에서 다 그 사람에게 받았다면 도박에 빠져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무언가 나에게 하나 결핍되어 있거나 채워지지 못하는 무언가 제대로 만든 조각이 아니라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굳이 다시 예전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 어떤 것 때문에 도박했는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조각일 수 있어요. 나를 도박으로 이끌었던.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폼나 보이니까 했던. 그런 걸 수 있거든요. 도박 끊으신 분들이 예전에 골프 치는 게 너무 좋았어 라고 골프 쳐 다시 가시는 거. 정말로 저는 경계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걸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예전에 해봤던 거는 정말로 나중 후순위로 밀어두시고 이건 가장 쉽게 찾으려는 가장 손에 닿으면 바로 닿는 아무 노력 없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대안활동인 거니까 그럴수록 멀리 하시고 아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네. 저는 대안활동을 고를 때 굉장히 필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 중에 찾는다는 건 그게 익숙해서일 수도 있고 그쵸. 그게 접근이 쉬워서일 수도 맞아요. 있어서 진입장벽이 낮아서 하지만 다시 찾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어차피 그거 하다가 다시 도박에 빠진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찾는다는 게 일단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 불편하고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불편함과 생소함을 다가서는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 도전하라는 거 마카오 견유 굉장히 좀 신선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까 잠깐씩 우리 두 분께서는 이런 것들을 대안활동으로 해서 좀 좋았던 경험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종목을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내가 했던 경험담을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추천 하나씩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지금 저 개인적으로 이제 러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는 못 뛰죠. 네, 처음에는 저도 뭐 걷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선 중요한 거는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우선 도박한 사람들 보통 대부분이 사람 없는 데서 혼자 핸드폰만 가지고 이거를 혹은 뭐 PC 앞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나와야 돼요. 네, 여기 있던 환경을 우선 내가 박차고 나와야지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모임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우선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혼자 하더라도 내가 도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야지. 만약에 뭐 내가 사회인 뭐 야구를 하러 가는데 다 거기 토쟁이들이다. 이러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지금 대한항공을 딴 걸 하려고 왔는데 또 여기서 뭐 도박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튀어나와요. 또 이게 숨기고 있던 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하더라도 아예 그냥 다른 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환경은 곧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있던 나와서 뭐 공원을 걷든 산을 뒷산을 뭐 올라가든 뛰든 뭘 하는 중요하고 이제 아까 이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제 혼자 계속 공원 맨날 돌면 또 지루하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는 또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등산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잘하는 이유가 계속 하니까 잘하실 거예요. 힘들어도 안 내려오고 내가 그냥 정했으면은 네.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2달 만에 마라톤을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못 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아, 내가 도박을 끊는데 이걸 못하면은 말이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한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도박을 멈추는 거거든요. 이 마라톤 그냥 4시간만 참고 뛰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못 참어? 하면서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근데 아픈데도 뛰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도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이렇게까지 잃었는데도 계속 도전해서 중독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만 방향을 틀면은 그렇죠. 뭘 해도 잘할 수 있어요. 뭐 산을 해도 잘 올라갈 것이고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좀 건전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보통 운동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내가 또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들거나 또 그런 것들만 좀 피한다면은 뭘 해도 나아질 겁니다. 성장을 맞아요. 보고. 요즘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요. 잘 돼 있죠.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동호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근데 딱 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무리들이 좀 뭐 질이 나쁘다 싶으면 얼른 나오시고, 네네. 네, 그 무리들이 서로의 어떤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매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활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처음에 뛰기 전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복하려고 뛰었지만 제가 뛰기 전에는 궁금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되게 멀쩡하고 아무런 힘듦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저기에 몰입해서 뛸까? 저게 정말 뭐 뛰기 전에 무슨 러너사이도 있고 그래서 막상 느끼러 갔는데 그런 것도 없고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내 친해지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속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만 뭐 이런 도박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뭔가의 아픔이나 어려움이 다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물론 이제 다른 아픔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또 저렇게 극복하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이 나에게는 이게 제일 크고 아픈 거지만 다들 그런 걸 갖고 사는구나를 보면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코르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육아하는 아빠들 모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좀 들어가고 싶어요. 네. 제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었는데, 코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육아하는 아빠들의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조금 위로를 받고 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상황에 몰려서 생을 마감해야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게 홍콩이었었거든요. 마카오 넘어와서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결정을 하루 미뤘어요. 나를 미루게 해준 그 원동력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 당시에 제가 미드 중에 왕좌의 게임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왕좌의 게임 다음 편이 내일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나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어차피 죽을 건데 하루 이거 보고 내일 죽으면 안 될까? 네.
근데 농담 같지만 그렇게 해서 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어. 저 그게 없었으면 그냥 그날 그냥 아주 그 조그만 그 이유 하나 아 왕좌 게임 내일 나오는데 아 다음 편 너무 궁금한데 이거만 보고 죽을까? 근데 그 하루다는 시간이 더 벌어졌잖아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됐을 거고 어떤 또 우연들이 겹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대안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대안활동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그게 내가 손꼽아 기다려지는 게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그거이 좋은 걸로 이런 미드, 드라마 아니면 날마다 매주 올라오는 웹툰 이런 거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 자극적이죠. 이것도 좀 사실은 웹툰 보는 거 즉각적인 보상에 가깝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데 맨 처음 삶의 고비를 넘어가고 이 순간 이런 거에 좀 기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만화, 드라마, 영화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처음에는 중독 도박을 끊고 남은 그 공허한 시간을 메꾸려고 그것들이 조금 더 천착하게 됐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 이 감독이 만든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취향이 생기고 이 감독의 신작이 올해 가을에 개봉하는구나. 저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기다리는 게 생기니까 이게 내가 삶에 대한 끈이 되어주고 내 삶을 지켜가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도 같더라고요.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하나씩 생기면 그렇게 내 취향이 생기면 코로님이 이제는 마라톤 대회 날이 기다려진다고 하잖아요. 뭔가 기다려지는 게 있다라는 건 이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는 그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카오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도 우리는 소소한 일상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나의 몸 맞아요. 상태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도 소소하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상에 반응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내가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는데 굳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까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소한 일상이 그렇게 소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안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까지 도박 중독에서 완전히 끊어내질 못하고 다른 활동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씩만 좀 부탁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학에서 그냥 얘기하는 그냥 하나의 뭐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중독이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나선형을 그리면서 중독에 빠져 들어가는 그 이제 우리가 이미지화 해보자면 나선형을 그리면서 빠져들었다가 탈중독, 단중독 벗어날 때도 다시 나선형으로 들어갔으니까 나선형으로 나오겠죠. 나사 생각하시면 뺄 때도 돌려서 빼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오늘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어떤 글에서 이제 좀 그런 게 느껴졌어요. 이제 같은 중독자로서, 같은 회복자로서 약간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직도 가지고 있는 두려움. 제발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지금 내가 잘 해오고 있는데 좀 조마조마함? 그리고 정말 어떤 강한 간절함,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거든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다시는 빚을 지고 싶지 않고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고 싶지 않다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고무적인 현상이긴 한데 이론적으로 이게 나선형으로 들어갔다 나선형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재발과 또다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게. 그럼요. 그래서 혹시 몰라요.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또 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죽기 전에 또 한 방울이라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뭐 소주 한 병을 원샷했다. 그러면 재발한 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그랬을 때 재발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내가 지금 이 상태를 끌고 가겠다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의 또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뭐 될 대로 되라 식은 아니지만은 너무 잘해오고 계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 중독의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도 완벽주의거든요. 완벽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이 상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강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스스로를 조금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게 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좋습니다. 너무 완벽부지에 빠지지 말라. 네, 얘기셨고요. 코르님. 네. 뭐 많은 대안 활동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몸을 쓰는 것 같아요. 네, 몸을 쓰고 우선은 내가 좀 피곤하게 나를 쫙 내려놔야지. 내가 그냥 아무것도 탈진해서 쓰러져 있어야지. 그 다음에 다시 뭔가가 생각이 나고 뭘 할지가 그 다음에 생각이,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드시겠지만 뭐 영상을 뭐 누워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운전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는데 진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나가서 좀 덥지만 뭐 비가 오더라도 무조건 한번 움직이시면은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변하고 좋아진 걸 느낄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 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저걸 왜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건데 무조건 오늘 하루만큼은 좀 운동을 각자 좀 하시고 안 하던 건 활동을 좀 하셔서 매일매일이 설레이고 도박은 물론 설렐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되게 많이 힘들고 아프게 했잖아요. 예, 다른 것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에 좀 자신 있게 과감하게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카오김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중독에 빠진다는 건 내 일상을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무료해서 비일상적인 것을 한번 싹 맛봤다가 일상이 버려도 망가져도 상관없을 만큼 여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비일상적인 것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그렇게 회복하려면 비일상적인 것보다 일상을 훨씬 더 지킬 만한 것, 더 행복하고 더 재밌는 곳, 그걸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안 활동을 한다는 건 뭐 대단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그냥 내 일상이 설레는 마음, 내 일상이 기다려지는, 내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 마음이 들 수 있게 내 일상을 가꾸는 거거든요. 어떤 대안 활동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대안 활동이 내 일상을 풍요롭고 내일이 기다려지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세 분의 실제적으로 겪었던 어떤 경험담과 또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 사연자에게 아주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는데 가슴 깊이 새기셔서 좋은 대안 활동으로 다음에는 건강하게 회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